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9쪽부터고요. 오늘은 총 94쪽까지 할 겁니다. 자, 8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현준이 아버지께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살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어떤 학용품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용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돈과 노력이 들어갈까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색깔과 모양을 디자인할까?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팔아서 혹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필통 하나를 생산할 때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 아래를 볼게요.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죠? 판매 순위 중에서는 자, 1000필통이 가장 많고요. 플라스틱 필통, 그 다음에 철제 필통 순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를 볼게요. 자, 연도별 제조 회사 수는 경쟁 회사를 얘기합니다. 경쟁 회사가 늘어나고 있네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회사별 가격과 생산 비용. 자, 가회사, 나회사, 다회사. 가회사가 생산 가격은 제일 저렴하고요. 생산 비용은 같네요. 자, 지금 회사가 많아지고 생산 비용이 동일하면 가격을 더 낮추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00필통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1000필통을 생산할 때 가격을 낮춰서 하면 되겠죠. 자, 판매량을 보니까 약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만 개인데 여긴 80만 개죠. 8만 개인가요? 이거 80만 개인가? 8, 6, 2 80만 개인데 전체가 80만 개 팔린 거구나. 그러면 이 20만 개를 전부 1000필통으로 하면 더 많이 팔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볼게요.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분석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적은 비용은 적게, 수입은 많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가게 했었죠. 가게에서도 비용은 적게, 거기선 수입 대신에 만족감이었죠. 만족감 우리 효용이라고 하는데, 효용은 크게,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만족감, 높은 수입입니다. 기업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게는 만족감, 효용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고요. 가정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만족감, 높은 효용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요. 비용을 줄이고 홍보를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무엇일까 고민도 할 겁니다. 자, 바로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레드오션이란 말을 했었어요. 반대말은
블루오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블루오션은요, 경쟁이 느슨해요. 느슨하거나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레드오션에서 물건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블루오션에서 물건을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블루오션을 찾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자, 전통적인 레드오션 시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 단순 노동. 이거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배우던 배우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 아까 봤듯이 가격이 낮아지겠죠. 가격이 낮아집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준이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볼게요. 자, 여기 그릇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옷, 수산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재화라고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종의 서비스를 뭐라고 했었죠? 서비스.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뭐라고 했었죠? 용역이라고 했었죠. 이 메시지, 이 단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자, 경제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좋습니다. 자,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물건만 사고 팔까? 이 물건은 재화 그리고 서비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팔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기업은 가게에서 영화를 본다. 이런 거는 사실 영화 보는 거는 물건이라고 하기 그렇죠. 하지만 영화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문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게와 기업은 이렇게 재화와 용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습니다. 자, 다양한 시장인데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시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는데 드론 시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개인 드론 시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우리 맑은 공기에 대한 시장이 맑은 공기를 사고 파는 이런 게 있을 거고, 당장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을 판매하는 시장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팔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도 볼게요.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인력시장,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집이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력시장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몰려있죠. 주식시장이 있고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의 총 주식이 100주면 한 주를 사면 기업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의 100주 중에서 50주를 사면 50%의 가치가 있는 거고 50% 이상의 주식이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기업, 너희들 말로 떡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주식이 같이 오르는 거겠죠. 네,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주식값이 올라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식값도 떨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약간 일종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가 얼마입니다 하면 우리 미래의 가치가 미래의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혹은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개개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뭐냐면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돈이 있을 거고, 우리 돈 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돈은 달러, 4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또 뭐 유로화, 또 뭐 중국의 위안화, 위안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1,000원당 미국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기준은 너희들 비와 비례했었죠. 비와 비율해서 미국 돈이 기준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 그러니까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볼게요. US 달러 기준으로 1104니까 1104원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원이 177위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비율하는 거예요. 비와 비율해서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단순히 이게 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것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러를 많이 살지 원을 살지 달러를 살지 원을 살지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너희들 상한김밥 고르듯이 달러를 살지 원을 살지 고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랑 무역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이 필요하겠죠. 맞지? 반대로 미국이랑 무역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나라 돈이 많이 팔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1달러에 대한 이 가격이 내려가요. 봐봐, 생각해봐. 1달러 살 때 1,100원이면 물건을 하나 살 때 1,100원이었어. 근데 물건을 하나 살 때 900원이 됐어. 그럼 물건 가격이 내려간 거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겠죠. 어렵죠.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너희들 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은 얼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집은 전세다, 월세다, 매매다,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살기 좋은 집이다, 교육이 편한 집이다, 또 앞으로의 상승 가치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매매를 하거나 전세 그리고 월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가지 시장과 그리고 그 앞에 기업의 선택 방법, 그리고 가게랑 기업이 만나는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게랑 기업은 어떠한 공통적인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거를 시장이라고 하고, 그 시장에서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가격이 물건이 다시 그래야겠다. 내가 물건이 가격이 싸면 가격이 싸면 이 가격이에요. 여기는 가격이 비싸고 여기는 가격이 싸겠지, 맞지? 그럼 이거는 개수예요. 가격이 싸면 많은 양을 사고 싶을 거야. 라면이 하나에 100원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사겠죠. 그래서 가격이 싸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개수가 적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개수는 적어지겠죠. 맞죠? 돈을 따로 별도로 지출하지 않는 이상. 맞죠? 그래서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가게에서 혹은 이 수요자가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싶은 그 가격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가격과 개수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이게 수요 그래프입니다. 자, 반대로 공급 그래프가 또 있어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할 때는 굳이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쌀 때는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마스크 가격을 봅시다. 마스크가 처음에 100원일 때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마스크가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3000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공장은 설비를 늘리고 마스크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돼, 많이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가격은 이 첫 번째 빨간 점이었는데 두 번째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떡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요약하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어떤 시장을 이루고요. 가게와 기업은 그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가게랑 기업의 역할을 알아봤어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